불교에는 악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악귀는 위장이 태산처럼 커서 쉬지 않고 괴로울 정도로 먹어대도 절대 배가 부르지 않는 귀신입니다. 혹시 당신은 어딘가를 향해 내달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어서 그렇지 않으면 삶에서 공백이 커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하진 않으신가요? 병적일 만큼 자신을 혹사하고 속도를 늦추지 못하며 어느 곳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신가요? 비상하려면 안착해야 한다. 2019년 여름,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우려스러운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업의 임원과 성공한 사업가, 고위직 의사와 엘리트 운동선수 등을 코치합니다. 그들과 함께 뛰어난 성과로 이어지는 습관과 루틴을 이야기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았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지난 몇 년 새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중 한 명으로 대형 병원의 가정의학과 과장인 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고 싶어 죽겠어요. 그런데 주말에 하루만 쉬려고 해도 몇 시간 못 가서 업무용 이메일을 열고 말아요. 머리로는 그럴 필요 없단 걸 압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확인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안 그러면 초조하고 불안하거든요. 다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몹시 불안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이 분명해도 문제예요. 이제는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할까 염려하기 때문이지요. 클라이언트들은 항상 어딘가를 향해 내달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삶에서 공백이 커지는 것 같아 공허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마침내 자금을 확보해서 이 일을 시작하면 만족감이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정도 성공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봐 살짝 걱정이 돼요. 충분하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무섭게 성장 중인 기술회사를 운영하는 서맨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집중이 안 된다고 토로합니다. 지난 일을 곱씹고 앞일을 계획하고 결정을 탓하고 끊임없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고민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지요.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 CEO인 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릿속이 산만하지 않았던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 오랫동안 생각에 파묻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심해지는군요. 산만함이 극치를 달려요. 전보다 훨씬 더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감당 못할 건 없지만 이 상태가 싫어요. 팀, 서맨사, 벤 같은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 기억하는 한 성공의 사활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결단력 있고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크며 일과 사생활을 세심하게 관리하지요. 역경도 많았습니다. 내 클라이언트 중에는 끔찍한 부상을 겪은 운동선수, 소수자로서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운 경영진, 고된 시간을 버틴 사업가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특히 의사들은 삶과 죽음이 갈리는 상황을 하루가 멀다고 직면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여전히 힘겨운 투쟁을 계속합니다. 내가 코치하는 클라이언트들만이 아니에요. 나는 성과와 안정감, 일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글을 쓰면서 이러한 주제를 비중 있게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내노라 하는 운동선수와 지식인, 창작자 등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많은 사람들 역시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전통적인 기준에서는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내심 어딘가 상당히 잘못됐고 뭔가 빠졌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중에는 할 일이 없으면 오히려 무력감이 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임상적인 의미의 우울증을 앓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만족스럽지 못한 감정이 늘 따라붙어 괴로울 때가 많을 뿐이었지요. 한 세계적인 운동선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만 보고 생활했는데 막상 경기가 끝나면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그놈의 경기에서 이기고도 말이죠. 마음속 깊은 곳이 조금만 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들도 모두 행복하고 기쁜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순간은 순간일 뿐 원하는 만큼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보다는 삶의 변덕에 이리저리 시달리며 쉴 새 없이 다음을 쫓아가는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일 때가 훨씬 많지요. 그들은 나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스위치를 내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단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많은 뉴스와 의미 없이 분주하기만 한 일들, 이메일과 SNS 알림, 그리고 다음에 대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면 붕 뜬 상태와 불안한 상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좌불안석이 되고 만답니다. 쉬지 않고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이 답은 아님을 알지만 일을 내려놓고 보면 어김없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밀려온다고 해요. 그럴 때 남자들은 완벽한 천하무적이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항상 만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계속 미끄러지기 일쑤라고 말하고요. 나는 이런 상태를 영웅적 개인주의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영웅적 개인주의란 타인과 나를 상대로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경쟁을 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태도는 측정할 수 있는 결과만이
성공을 판가름한다는 편협한 믿음과 결합하곤 합니다. 영웅적 개인주의에 젖어 있으면 만족스러운 결승점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빠져 겉으로는 용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속은 항상 병든 채 생활해야 합니다. 영웅적 개인주의는 내 코칭과 연구, 저술과 동떨어진 주제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보다 어린 사촌들, 나보다 연장자인 동료들과 대화할 때 역시 영웅적 개인주의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은 흔하게 이야깃거리로 등장하지요. 이 정도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나이와 인종, 성별, 거주지, 직업을 불문하고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간은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자신을 굳건하고 온전한 존재로 느끼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갈망이 더 강렬해졌지요. 영웅적 개인주의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에서는 더 잘 해내야 하고, 더 건강해야 하며,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며, 삶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말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문화 속에서 손쓸 수 없이 공고해진 영웅적 개인주의는 기껏해야 결핍감만 남기는 얄팍하고 피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뿐이지요. 이런 말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 역시 영웅적 개인주의를 안고 살아가는 중일 겁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여기서 언급한 예시들과 다를 수 있지만요. 당신은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일에서 심각한 곤란을 겪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이거나 20년 경력의 베테랑일지 모르지요. 은퇴를 앞둔 사람일 수도, 이미 은퇴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방대한 자료를 통해 이야기할 영웅적 개인주의와 그것의 가장 보편적인 증상들, 즉 불안, 조급, 초조, 산만, 탈진, 번아웃, 공허, 끊임없이 다음을 쫓아야 할 듯한 충동, 사라질 줄 모르는 갈망은 당신을 포함해 그토록 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토로하는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내가 느꼈던 감정도 있습니다. 안착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친구 마리오와 함께 산에 간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힘든 시기를 겪으며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연회색으로 물들고 바람이 많아 무척 상쾌했어요. 거대한 캘리포니아 삼나무들의 높은 쪽 가지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수십 미터 아래로는 미동조차 없더군요. 나무들은 밑동이 바위처럼 단단했고 서로 굳센 뿌리로 연결된 채 땅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퍼뜩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나는 마리오를 보고 말했어요. 맞아, 이걸 놓치고 있었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뿌리를 기르는 거야. 손에 잡히지도 않는 높은 가지들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쏟아붓는 건 그만두고 내면 깊은 곳에 뿌리를 기르는데 집중해야 해. 뿌리가 튼튼하면 어떤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착할 수 있어. 뿌리가 기본인 거지. 그런데 우린 그 원리와 실천을 간과하곤 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쫓으며 눈 돌릴 틈 없이 달리기만 하니까 그런 것들은 밀려나 버리는 거야. 그 순간 나와 마리오, 내 클라이언트들과 내 글에 등장하는 최고들, 그리고 단언컨대 모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안착한 느낌을 원했고, 안착을 통해 더 크고 깊은 성취감으로 이어지는 성공을 경험하길 바랬던 것이었어요. 안착은 삶의 굴곡 속에서 나를 지탱하는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과 자신감입니다. 안착은 정직과 용기, 온전함이 들어찬 저장소이자 오래도록 유지되는 성과와 안정감, 성취의 밑바탕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생산성, 최적화, 성장, 최신 유행과 화려한 관심사에 집중한 나머지 바탕을 간과하는 함정에 빠지는 일이 잦습니다. 그리고 결국 괴로워하지요. 그러나 앞으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안착을 우선시한다고 해서 열정, 성과, 생산성과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야망을 모조리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착에 집중하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적절히 자리 잡혀 안정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럴 때 더 집중해서 편안하게 노력하고 꿈꾸는 가운데 오랫동안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눈앞의 것을 이루는데 급급해하지 않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면의 가치에 맞게 생활하고 관심 분야에 집중하면서 지금 여기서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울 방식으로 진정한 자아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안착에 있으면 위나 아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지금 있는 곳에 머물며 거기서 진짜 힘을 얻게 되지요. 그렇게 경험하는 성공은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사람은 안착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대신 더 단단하게 안착하는 데 집중을 한다면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선 미래를 그리며 흥분하기보다 현재를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 죽도록 노력만 하는 것은 그만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도 그만두고 단단한 바탕을 일구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안착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나 일회성 사건이 아닌 존재 방식이 되지요. 우리는 최고의 성과와 안정감, 성취감을 얻게 되고 그것들은 평생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삶의 변덕스러운 비바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단단하게 안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좀 더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더 견고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과학적 연구와 고대의 지혜, 그리고 오늘날의 실천 방식에 기대어 이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더 깊고 넓게 뿌리 내리는 방법. 수용, 집중, 인내, 취약성, 깊은 유대, 움직임으로 말하는 이 원리들에 집중할 때 단단하고 확고하게 안착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원리를 대략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 수용.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지금 있는 곳을 받아들인다. 원하는 곳이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곳이 아닌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 집중. 주의력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온전히 몰입한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몸과 마음을 완전히 투입한다. 과거나 미래에 관한 생각이 아닌 현재의 삶에 더 온전히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인내. 참고 견디면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일이 되어갈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마련한다. 비정상적인 속도로 달리며 삶에서 도망하려 하지 않는다.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지 않으며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만두지 않는다. 목표를 좇는 사람이 아닌 목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길게 본다.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는 대신 경로를 유지한다. 취약성. 약한 면을 인정하면 내면의 힘과 확신이 생긴다. 진정성을 보인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진짜 나를 드러낸다. 실제 나. 직장이나 온라인에서의 나 사이에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럴 때 진정한 나를 알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을 자유와 확신이 생긴다. 유대. 깊고 특별한 관계를 만든다. 진정한 연결감과 소속감을 기른다. 생산성만큼 사람도 우선시한다. 삶의 굴곡 속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북돋워줄 든든한 관계에 몰입한다.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을 붙잡고 북돋을 기회 역시 생길 것이다. 운동. 마음의 안정을 위해 몸을 움직인다. 몸의 주인이 되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자주 몸을 움직인다. 그럴 때 지금 선 곳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